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대영 제국, 즉 브리튼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며 강력한 해군과 무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배웠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도처럼 영국의 군사적 정복이 곧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영 제국의 위대한 정복사가 사실은 거대한 국가 간의 현금 거래 명세서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교과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대영 제국의 충격적인 비밀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의 역사가 힘이 아닌 돈, 즉 자본과 채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세계사 상식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나폴레옹에게서 돈 주고 사들인 영토 루이지애나 매입에 숨겨진 배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호령했지만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몰락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대한 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루이지애나 매입 사건이죠.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헐값에 사들여 하루아침에 영토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거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왜 이 거대한 영토를 그토록 급하게 팔아넘겼냐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금융은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영국은 프랑스의 최대 채권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이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 계약서의 이면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판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나폴레옹이 영국과 유럽의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전쟁 부채를 탕감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땅을 샀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영국의 금융가와 채권자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땅 거래를 넘어선 거대한 자금 회수 작전이었습니다. 영국은 굳이 전쟁을 벌여 루이지애나를 직접 점령하는 대신 미국의 돈을 이용해 나폴레옹의 재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그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득을 본 세력은 런던의 금융가였던 셈입니다. 영국은 눈에 보이는 무력이 아닌 돈의 힘으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간접적으로는 북아메리카의 세력 균형까지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책에는 나폴레옹의 오판이나 미국의 기회 포착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영 제국의 치밀한 금융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둘째, 노예제도 폐지의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보상금 영국의 국가채무 대반전. 대영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영국이 가장 도덕적이고 인도적인 국가였다는 증거로 노예제도 폐지를 자주 언급합니다. 1833년 영국은 노예 해방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에 인도주의적 모범을 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인도주의적 결정 뒤에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결정되었을 때 영국 정부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농장주와 지주들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노예가 곧 자신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은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죠. 결국 영국 의회는 이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며 노예 소유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영국 정부 예산의 무려 4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영국 역사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한 단일 지출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보상금의 출처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노예 보상 대출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영국이 아닌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영국은 단지 도덕적인 선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노예 소유주들은 현금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얻게 되었고, 이 자금은 다시 런던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영국 산업혁명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는 인도주의적 행위인 동시에 구시대의 농업 자본을 신시대의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금융공학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노예제도 폐지라는 도덕적 명분은 얻으면서도 구시대 엘리트들의 반발을 돈으로 잠재우고, 그들이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나라 전체의 금융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노예 소유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했던 이 채권의 이자는 무려 2015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영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갔다는 사실은 이 역사의 무게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셋째, 무력이 아닌 빚으로 점령된 나라들 채무 외교와 비공식 제국의 탄생. 대영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을 생각하면 인도, 이집트,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들 나라가 영국의 군사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빚으로 점령당한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영 제국 비공식 지배 방식의 핵심인 채무 외교입니다. 대영 제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직접적인 군사 점령보다는 은행 대출과 국가 채권 매입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이집트의 지배권을 볼까요? 이집트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파샤는 수에즈 운하 건설과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치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집트의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 이집트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의 재정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의 주요 산업과 세금을 직접 통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아닌 재정 전문가와 은행가들이 이집트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것이죠. 1882년 영국이 이집트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것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이집트가 영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의 아편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아편 전쟁 역시 표면적으로는 무력 충돌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중국의 은을 빼앗아가기 위한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후 체결된 불평등 조약에는 막대한 배상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배상금은 다시 중국의 재정을 압박하는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영 제국은 제국주의의 사수가 군인이나 총칼이 아니라 돈과 채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런던의 은행을 연결하고 그 자본을 이용해 취약한 국가들의 재정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세관, 항만, 철도 같은 핵심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제국의 방식은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전 세계의 자원을 착취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치밀한 형태의 지배 방식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역사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라 자본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영 제국의 역사가 단순히 위대한 영웅이나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금융거래와 채무의 역사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나폴레옹에게서 루이지애나 영토를 간접적으로 사들여 그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둘째, 노예제도 폐지를 단행하면서도
막대한 보상금 채권을 발행하여 구시대의 자산을 신시대의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셋째, 직접적인 군사력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방식, 즉 채무 외교를 통해 수많은 국가를 비공식적으로 지배하며 효율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결국 대영 제국의 진짜 주인공은 왕이나 수상 같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런던 시티를 움직이던 자본과 금융 시스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 논리와 자본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승리한 자가 기록하지만 그 승리의 기반은 결국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킬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